자, 후부터 시작할게요. 누가 쓸 거라고요? 네. 진짜 쓰실 거예요, 신 사장님? 자서전 한번 써보는 게 꿈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나와요. 그 책에 읽어보면 자서전 좀 제발 쓰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맨 나중에 쓰라는 거야. 왜 쓰지 말라는 줄 알아요? 뭐 나라를 구했어요? 아니면 뭐 저기 정주영이나 이병철처럼 수조 원을 벌었어요? 그냥 촌에서 대졌어. 그냥 중산층 이상으로 살고 애들 잘 키웠으니까 훌륭한 삶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독자들은 본인은 훌륭할지 모르지만 이 삶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정약용 정도는 돼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자서전을 쓰고 싶대. 아무도 안 읽는데. 고생 겁나게 해서 쓸 거고 돈 몇백만 원 들여서 쓸 건데 문제는 아무도 안 읽어. 선거 기간에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눠줘. 그것도 그냥 주면 요새는 선거법 위반이야.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돼. 그러니까 체면상 아유 저 살게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중에 잘 되면 내가 또 뭔 공경을 치를 줄 알아. 그러니까 10번도 사고 5번도 사고 1번도 사고 산단 말이야. 근데 그 책을 읽는 사람 봤어요? 정약용 위인전기는 읽어도 그건 안 읽어. 맨 자랑해 놓은 거지 뭐. 나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컸는데 이렇게 해서 성공해서 정치하려고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안 읽어도 다 아는 내용을 누가 힘들여서 읽어. 그거 읽느니 미스터 트롯보지. 그러니까 그 책에 나와요. 자서전은 쓰긴 쓰되 내가 삶을 통해서 축적한 나의 노하우를 충분히 쓰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 쓸 수 있는 이게 능력이 막 쭉쭉쭉쭉 커요. 다른 책을 써보면. 근데 자서전이라는 게 꼭 누가 읽어달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아까 그 예. 누가 내가 예. 있잖아요. 내 스스로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맞아요. 정리 뭐 이런 거. 근데 그걸 천천히 쓰라는 얘기를 이제 저기다가 그 책에다 조목조목 읽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은 이거 하고요. 누가 쓸 거냐? 자, 책을 읽으라는 주문은 동서고금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들었던 얘기고 자녀들을 키울 때 했던 얘기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으면 뭐라 그럴 거예요? 야, 책 좀 읽어. 책 읽지 말라는 부모 있어요? 책 읽으라고 그러지. 근데 책을 읽으라고 동서고금. 동양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도 그래요. 옛날 사람들만 했던 게 아니에요. 누구도? 현대인들도 그래요. 앞으로 미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한테, 후배들한테 책 좀 읽어요. 저도 어제 우리 아들들 대학생인데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어. 제발 책 좀 읽어. 당부를 해요. 그러면 이제 리더. 책을 많이 읽는 사람. 리더죠. 이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던 시대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구는 1년에 뭐 300권을 읽는데 지금까지 3,000권을 읽었대. 10,000권을 읽었대. 그럼 오 대단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10,000권을 읽었어도 비전문가예요. 그냥 자기 거 갖고만 있으니까. 근데 100권을 읽었는지 200권을 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를 하나 썼어. 한 권 딱 썼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 분야에. 전문가잖아요. 저 네이버에서 치면 제가 쓴 책들이 쫙 나와요. 내가 책 왜 쓰는 줄 알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걸 보고 강의해달라고 섭외가 와. 분야별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건 뭔 소리냐면 이 사람은 이 내용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썼으면 뭐라는 거야?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거지. 책 쓰기에 대해서 책을 썼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우리 그 회원들한테 책 쓰기 관련해서 강의해 줄 사람 찾을 때
저게 검색이 된다니까. 그럼 전화번호 거기 써놨으니까 와래요. 혹시 이런 분이세요? 아, 제가 기죠. 그럼 혹시 가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책 한 권 쓴과 동시에 나는 뭐가 된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야. 의심을 안 받아요. 그치, 그 분야의 책을 썼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인 거지, 뭐. 그래서 자서전은 늦게 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제 어떤 이력으로 살아오셨는지 내가 잘은 몰라. 그 분야의 전문성, 노하우, 이걸 먼저 쓰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식 전달의 가치가 있는 책을 쓰고 나면 내가 내 일생을 정리하는 책은 그냥 한쪽 눈 감고 쓰는 거야, 그거는. 나중에. 책 쓰기에 노하우가 생기면 나중에 그거는 너무 쉽게 쓸 수 있고, 금방 쓸 수 있고, 훨씬 더, 그냥 쓰면 러프하게 써요. 이렇게 거칠게. 형식도 없이 막 자기 자랑만 쓰고, 말할 때도 그렇고, 글 쓸 때도 그렇고, 중요한 건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 책을 썼을 때 읽는 사람에게 재미있을까? 유익할까? 이걸 생각하고 써야 돼요. 그냥 나는, 나 죽기 전에 이거라도 하나 자서전 쓰고 싶어. 그건 자기하고 자기 자식 두 명만 딱 읽고 마는 거예요. 굳이 책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본하세요, 제본. 대학교 앞에 가면 그 제본서 많잖아요. 제본해서 그냥 친지들 10개 나눠서 딱 가지면 되지. 뭐 책을 만들어, 그걸. 자, 이제는요, 라이터가 세상을 이끌어요. 10,000권 읽은 사람보다 1권 쓴 사람을 더 쳐줘. 책을 기준으로. 우리 방극동 선생님도 책을 몇 권 쓰셨는데, 고향 동네 가면 친구들이, 우리 작가님 오셨다고 막, 그렇게 예우를 해준대. 소개할 때도 관광차 타고 친구들하고 놀러 갈 때도, 반작가, 반작가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쓴과 동시에 그 책이 인터넷에 검색이 되고, 저자가 검색이 되고. 하루아침에 전문가가 되고, 여기, 제가 저긴데, 혹시 인터넷 본인 이름 치면 나오시는 분 있나요? 예, 선생님 나오실 것 같아. 제가 그래서 눈치를 본 거야. 책 쓰면 딱 나오는 거예요. 왜? 전문가니까. 지식인이니까. 라이터. 리더가, 이제 옛날에는 리더를 엄청 쳐줬어요. 많이 읽은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정약용이 10,000권 읽었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사람은 10,000권을 읽어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500권을 썼기 때문에. 한중일 동아시아에서 한자로 된 책, 이제 정다사는 한글 기록물이 없어요, 거의. 문학작품이든, 본인의 전문 저술이든 간에, 저기가 없어요. 한글 작품이. 근데 이 한문으로 책을 만든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 아니겠어요? 그걸 무려 500권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한 인물이에요. 대단한 거지. 만약에 50,000권을 읽고 죽었어. 근데 쓴 건 하나도 없어. 그냥 묻히는 거야. 그게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500권을 남겼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대단한데? 근데 책이 뭐 문학서, 법학서, 의학서, 그죠? 인정받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라이터가 되면 인정받아요. 그 분야의 전문성은. 실제로, 이제, 이 학계에서는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 비학계에서는, 이제, 논문 쓰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여기 이제 논문 써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참고문헌을 많이 붙여주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그만큼 기본 지식이 탄탄하고 많은 공부를 했다라는 게 참고문헌을 붙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참고문헌 붙여주는 거를 싫어하고 창피하다고 생각하니까 빼는 거예요. 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절이 나오는 거지. 나 이거 누구 논문에서 요 부분을 인용했다라고 밝혀주면 그건 표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론을 지권마냥 쓰니까 그게 표절인 거지. 충분히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출처는 어디다. 누구 논문에서 비껴온 거다. 그러면 그건 표절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 공부 많이 했구나.
다양한 자료를 읽었구나 하고 인정해 주죠. 자, 100권을 책을 읽은 사람보다 단 한 권이라도 책을 쓴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렇죠? 네. 인터넷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면서 정보와 지식을 저장하는 게 좀 무의미해졌어요. 안 들어가지? 그거 뭐 물어서도 알 수 있지만 뭘 물어. 그냥 네이버 선생, 구글 선생한테 물어보면 즉시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뭐야 GPT한테 야, 안드라고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봐. 그러면 얘가 딱, 그죠? 휴대전화가 등장한 이후에,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좀 부질없는 짓이 됐어요. 세상이 하여튼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문자. 인류의 역사가 5,000년이잖아요. 대한민국 우리 5,000년 역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5,000년 전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 거예요? 있어요. 사람은요, 500만 년 살았어요, 지구상에. 500만 년. 넓게는 700만 년 잡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얼마예요? 5,000년. 500만 년 하면 감이 잘 안 잡히죠? 500만 원은. 잡혀요? 5,000원은? 잡히죠? 500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 499만 5천 원은 언제 어디서 온 돈인지를 몰라. 근데 5천 원만 딱 아는 거야. 그게 5,000년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역사를 가진 인류인데 역사를 인류 반만 년 역사 자랑하고 뭐 찬란하다 우리 문화 하는 게 이게 5,000년이 뭐냐면 문자가 생겨난 게 5,000년이에요. 그래서 그 5,000년 동안 뭐를 한 거예요? 그때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세종대왕 때면 1443년 아니야? 근데 문자 없는데 왜 문자 있다 그러지? 중국에서 갖다 썼잖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 상용 문자. 그러니까 상형. 상형부터 시작해서. 상용 문자가 우리 한국에 있었겠죠. 그래서 한국 역사 이후로 12,000년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데 이 외놈들 때문에 5,000년 역사, 5,000년 역사가지고 뭐 환단국이 많이 읽으셨구나. 아무튼 통상적으로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문자가 발명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들을 문자로 기록해서 알 수 있는 게 5,000년이에요. 그럼 그걸 역사시대라고 그래요. 그럼 역사시대 이전을 뭐라고 그래요? 선사시대라고 그러죠. 이야기사자, 앞선자. 그러니까 이야기, 스토리 이전의 시대, 스토리가 없는 시대. 이걸 선사시대라고 그러죠. 선사시대가 뭐 대략 500만 년. 역사시대가 대략 5,000년. 그런 거죠. 그러면은 상형 문자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뭐였냐? 벽화를 보면 뭐 새 그림도 있고 뭐 물고기 그림도 있고 뭔가 그림으로 자기네들이 살았던 시절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들도 많아요. 벽화에. 그죠? 인류는 뭔가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문자의 발명. 인류의 역사가 정말 크게 요동친 게 저는 4번이라고 봐요. 첫째는 문자를 만든 거야. 아니, 언어를 만든 게 먼저겠나, 그죠? 언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를 만들어요? 문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를 만들어요? 종이. 종이를 발명한 거는 인류 역사상 정말 어마무시한 사건이에요. 왜?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그럼 문자는 있는데 어떻게 기록할 거예요? 네, 죽간. 동양에서는 나무의 죽간을 만들어서, 목편을 만들어서 거기다 기록을 많이 했고요. 서양에서는 석고나 양의 가죽을 이용했어요. 그러면
여기 책 한 권에 쓸 수 있는 분량, 종이 한 장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 정도 분량의 문자를 기록으로 남기려면 양가죽이 몇 장 필요해요? 수십 장 필요하죠. 목표는, 주가는 그만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자님이 붓으로 책을 이렇게 종이에다가 썼을 거라고 생각하셔요? 주간. 종이가 발명된 건 한나라예요. 채륜이라는 사람이 한나라 때 만들었어요. 공자님은 한나라 이전에 진나라가 있었고, 진나라 이전에 전국시대가 있었고, 전국시대 이전에 춘추시대 살았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는, 종이가 없는 거예요. 종이가 발명되면서 정말 기록의 저장을 이렇게 막, 이 방으로 하나 까뜩 그 나무에다가 써서 기록해둬야 되는 걸 어떻게 했어요? 그냥 책 한 권으로 딱 압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종이의 발명은 엄청난 거죠. 언어의 발명, 문자의 발명, 종이의 발명. 그 다음에 뭐예요? 인쇄술의 발명이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쓰는 거야. 필사죠. 옛날에 성경책 한 권이 집 한 채보다 비쌌대요. 성경책 한 권이 집 한 채보다 비쌌대요. 중세 유럽에서. 그걸 다 써야 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사부터,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다 써야 되니까. 그 집보다 더 비쌌대요. 그러다가 인쇄수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값이 뚝 떨어졌죠.